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최소한의 C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연산자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변수, 즉 메모리 부분을 배웠죠. 자, 변수는 뭡니까? 상수를 변수 공간에 넣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자료를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처리 부분에서 연산 동작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산자, 오퍼레이터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상수를 어디다 넣어요? 변수 공간에요. 상수도 괜찮아요. 상수도 메모리에 있고요. 변수도 메모리 공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변수 공간에다가 처리의 결과를 반영시켜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변수 메모리. 그쵸? 네. 상수도 메모리에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산을 상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변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연산 동작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연산 동작은 저기 상수에도 할 수 있고 여기 변수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더해라, 더하세요, 빼세요 라는 표현으로 명령어로 내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호로 표시를 해서 상수와 변수의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연산 동작을 어떻게 해요? 기호로 매치를 합니다. 기호.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연산 동작을 1대1로 약속을 해놔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기호를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산 동작을 기호해. 연산자. 오퍼레이터. 그렇죠? OR.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순서도 푸실 때와 C코드 푸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연산자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리즘 과목에서 알고리즘의 순서도 문제와 코드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그렇죠? 네. 순서도에서의 연산자와 C나 자바 코드에서의 연산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C 코드에서 만약에 연산 표현이 나온다면 C 언어 문법 중심으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기호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자, 자바는 얘기를 왜 안 하냐면 C가 대부분의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언어, 그렇죠? 또는 우리 정보 처리에서 나오는 C, 자바 코드까지를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C던 C++이던 자바던 C샵이던 오브젝티브 C던 어떤 언어도 대부분 C 연산자와 동일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서도와만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순서도에서 같습니까? 같으니? 라는 비교 연산자. 이 표현, 그렇죠? 자, C 언어에서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는는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작으니 괜찮습니다. 작거나 같으니를 이렇게 순서도에선 표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서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C나 자바 언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순서도에서는 두 상황이 가능해요. 그런데 C나 자바에서는 여러분 약속된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그렇죠? 자, 이 문법을 C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서 에러인지 아닌지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이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코딩의 문제는 아니지만 손으로 기술에서 문제의 빈칸을 채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연산자와 관련해서는 좀 정확한 기호를 순서도 공부하실 때와 비교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으셔야 돼요. 좀 헷갈리죠?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시 언어는 이라는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연산자 부분을 제가 만약에 코딩 수업을 한다면 정말 공을 들여서 몇 시간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한 4~5시간 할 수 있는 챕터인데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실전 예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코드로 보여드리고 이 수업 시간에 3장에서는 간략하게 기호 설명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2가지 관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는 수식에서.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빈칸 당연히 나오는데 C던 자바던 어떠한 간결한 처리를 보고 다음 코드의 결과는 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중간에 연산자 표현이 그렇죠? 여러분이 판독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셨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연산자가 안 들어간 코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더하기 빼기를 하셔서 결과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산자를 보실 때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코딩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자, 연산자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 그렇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가로를 포함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의 차이 또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시 언어의 특징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 3장에서는 풍부한 연산자를 제공하는 게 시 언어의 이전 언어와의 차이였어요. 그렇죠? 연산자가 45개나 돼요, 여러분. 자, 시 언어는 왜 연산자를 이렇게 많이 쓸까요? 명령어를 내려서 명령어로 더해라 또는 add라고 하는 그죠? 명령문보다도 기호가 좀 더 간결하니까. 자, 시 언어의 특징은 심플함입니다. 자, 시 언어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심플입니다. 자, 그럼 심플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간결하지만 시 언어 코드 문법을 공부 안 한 입장에서는 이거 도통 무슨 의미인지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해서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시 언어를 조금 어려워하시고 여러분이 시 언어 문법을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봤더니요. 3학년산자까지도 있어요. 자, 시 언어 이전의 언어들은 그렇죠? 3학년산자까지 등장시켰던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3학년산자까지 우리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시 언어의 특징이 그러니까 기계어 레벨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처리까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급 언어 수준의 코드가 가능한 고급 언어예요. 자, 비트 연산자 6개가 등장돼요. 뭐 개수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결과 유출할 때 비트, 시프트 연산자 부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기호 암기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연산자 오퍼레이터는 자료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뭡니까? 상수와 변수죠. 값 정확하게 밸류죠. 연산 동작을 지정한 기호입니다. 1대1로 암기하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표는 구분입니다. 구분. 어떻게 연산자를 구별하냐면 항상 구분을 할 때는 어떻게 기준이 중요하죠. 구분은 산술 기능이 있느냐, 관계를 따지는 비교 기능이 있느냐, 논리적이냐, 논리적 처리가 가능하냐, 저장하느냐, 대입하느냐, 조건을 따지느냐 해서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비트 기타 연산자에서 자, 이 표에 나와 있는 연산자들은 연산의 성격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제가 아까 앞에서 연산자는 어떻게 해요? 수식과 우선순위 관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표에는 우선순위 반영된 건 아니고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이라는 이 무시막지한 이 표,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는 수식에서 여러분 결과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처리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처리해야 옳은 산술 결과가 나오죠. 그 얘기예요.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섞여서 수식에 표현됐을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 부분이 있어요. 결합의 방향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해요. 우리 시험 문제랑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결합의 방향은 더하기끼리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래? 이 얘기예요. 우리 뭐 시험 수준에서 언급하는 건 아니니까, 아닐 수 있으니까 결합의 방향까지는 이번 시간에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연산자가 우선순위 높고, 그쵸? 우선순위 낮고 해서 한 15레벨 정도로 일반적으로 표준에서는 분류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죠. 약 45개 정도 됩니다. 45개. 자, 그래서 시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이렇게 기호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격에 맞춰서 외우게 되면 신기하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순서도에서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요. 순서도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지금은 문법, 컴퓨터한테 직접 컴파일러를 통해서 명령이 되도록 시켜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명확해야 됩니다. 각 언어마다. 자,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표를 어떻게 구별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자, 연산자는 어떤 자료를 처리를 하죠? 그 자료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자료의 개수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연산자는 연산을 하는 기호죠. 그럼 그 기호 옆에 처리의 대상이, 그렇죠? 연산자 분류는 연산자의 연산 대상, 즉 피연산자죠. 오퍼랜드. 얘의 개수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한 개니, 두 개니, 세 개니. 어떤 기호 옆에 한 개가 있냐? 어떤 기호 옆에 양쪽에 두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 해서 시연은 사막연산자까지. 낯설죠? 순서도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그쵸? 자, 단항이항, 삼항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항은 순서도 옆에 한 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레벨을 얘기를 합니다. 1번은 원래는 1차 처리되는 부분이에요. 1차 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단항보다는 1차 연산자란 표현을 좀 더 씁니다. 근데 일단 분류상은 1번, 2번 단항, 2번에서부터 12번까지 2항으로 분류하고 우리 시험 문제는 2항 중심일 거고 3항 문제 간혹 나올 겁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시언어 문법 에서만 볼 수 있는 연산자니까 순서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14번, 15번은 여러분 우리 변수에서 대입문 배웠던 는 있죠? 대입연산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4번은 대입연산자. 대입문에서 배웠죠. 그죠? 변수의 대입문. 15번은 뭡니까? 쉼표. 인트 A 쉼표 B, 그러니까 인트 A 쉼표 B 쉼표 C 코드 보셨죠? 나열 연산자 콤마예요. 콤마. 그렇죠? 나열 연산자예요. 나열 연산자. 그렇죠? 자, 그럼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고 낮고에서 높은 거는 뭐예요? 먼저. 그렇죠? 얘가 높습니다. 얘가 낮죠. 우선순위가.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높고요. 먼저 낮고.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쩐지 대입연산자는 는 오른쪽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왼쪽에 저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1차도 있고 두 번째 단항연산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 관점은 2항연산 부분이에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자, 그래서 2항연산자 해서 지금 표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않아도 유인물에 보이시니까 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했고 우리는 2항연산자에서 성격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3번과 4번 묶으시면 산술 연산자예요. 한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5번 건너뛰고 6번이랑 7번 많이 보신 거 기호들이 보이죠? 뭐예요? 두 개의 비교를 하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관계 연산자죠. 작냐 크냐 같으니,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건너뛰고 이 두 개가 논리 연산자네요. 앞에서 성격으로 분류한 그 표에 보면 기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뭐 굳이 특징적으로 나오면 결합의 방향이 요 세 개가, 나머지는 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처리하는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제에서 나중에 실전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산술관계 논리를 잘 구성해서 처리의 결과를 명확하게 얻거나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의 수준이고요. 그래도 기호 하나하나 보면서 2학이면 C코드 공부하면서 알고리즘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부분. 그렇죠?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C 언어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먼저 되면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알고리즘 강의 먼저 들으신 분은 정리하는 거고 차이점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방향 보시고 가로가 없어도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 먼저 처리하셔서 결과를 유도하시거나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괄호를 꼭 해야 되는 부분 이 표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요. 자, C 언어에서는 비트 연산자를 몇 개요? 6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5번, 8번, 9번, 10번에서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비트 연산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번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번외예요. 하지만 컴퓨터의 동작 자체에 그렇죠?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펴보는 게 비효율적인 거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배우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트 연산자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시험 범위는 뭐 포인터 부분이 아니니까 배열은 배열 부분에서 연산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요? 결합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중심으로 C 언어에 하나도 안 빼고 모든 연산자 다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2학 연산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3학 연산자 부분이에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어 얘기하는 선택 제어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3학 연산자는 if, else, moon, 그쵸? 또는 여러분 순서도에서 이렇게 선택 조건에 따라서 분류하는 조건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학 연산자 기호가 이렇게 C 언어 문법에서 연산자로 제공한다는 건 매우 코딩상에서 되게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학 연산자, 산술 연산자부터 해서 코드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설명을 다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코드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자, 앞에서 프린트F 배우고 변수들 배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와 관련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렇죠? 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볼 거는 산술 연산자예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연산자의 대표죠. 아리스메티컬 오퍼레이터. 자, 그런데 뭔가 낯선 것들이 자꾸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랑 섞여 있을 때 뭐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처리하죠. 자, 어떻게? 우리는 나누기를 수학 수식에서 표현보다도 이렇게 슬래시, 곱하기도 X가 아니고 아스트릭 표현하시면 돼요. 자, 우선순위 이 부분이죠. 3번, 4번에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아는데 이게 뭡니까? 낯설은 퍼센트 기호가 나와 있는 3번, 4번 부호 한번 먼저 보는 코드예요. 자, 그러면 패스 10
시점 C 코드 이항연산자 먼저 볼게요. 산술연산자 중에서도 기호 옆에 2개가 있는 이항연산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는 먼저인데 이 낯선 퍼센트 기호. 그렇죠? 인트 x와 y에 어떻게 5와 2가 있다라고 하고 이 2개의 정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퍼센트 d는 뭐예요? 우측의 계산을 할 우측의 항에 대한 계산, 인수에 대한 계산을 이 자리에 출력해라. 뭐로? 십진수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밑에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x 속에 있는 값이 뭐예요? 5 더하기 2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결과가 뭐예요? 5죠, 5. 그렇죠? 네, 결과. 그렇죠? 네. 결과는 덧셈 콜론 5 더하기 2는 7.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과 뭡니까? 밑에도 x와 y에 그렇죠? x 5 빼기 2 하면 3 나오는 거 아시고 결과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여러분 시험지에 적으실 때 꼭 이렇게 요 모양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아스트릭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채점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라도 곱셈 수식 표현하실 때. 그렇죠? 예, 이 그림 따지자고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오히려 곱하기인 게 티가 좀 덜 나네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이고요. 자, 이 부분.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는 자, 기호를 두고 기호 왼쪽과 오른쪽에 2개가 있죠. 이항연산자 부분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나눗셈과 나머지 이 부분을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 5 나누기 2는 뭘까요? 5 나누기 2는 뭘까요? 하면 2.5라고 생각하시죠? 자, 볼게요. 2.5는 실수 아닙니까? 퍼센트 D. 저희는 다 정수로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 나누기 2는 뭐죠, 여러분? 이라고 했을 때 5 나누기 2를 정수로 표현하여라. 그쵸? 예. 2.5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정수에서 5와 2를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서 배웠죠. 자, 산술 표현에서 이렇게 배웠죠. 5 나누기 2. 자, 그러면 5 나누기 2 볼게요. 나눈다는 거는 뭡니까? 사과가 5개 있는데 각각 2개씩 나눠줍니다.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2명이요. 이걸 나눗셈의 설명으로 여러분 배우셨죠? 자, 그래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 자, 그래서 2는 뭡니까? 2개씩 나누면 2묶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점점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1 나머지 1이라고 배웠죠? 즉 5 나누기 2는 2.5도 아니고 반올림한 3도 아니고 2예요, 여러분. 정수로 출력해야죠. 2 출력됩니다. 즉 정수의 목을 슬래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눗셈.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는데 2.5 해가지고 답 적고 나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나머지. 이 표현 100% 아닙니다. 네, 100%가 아니에요. 100%가. 프린트F에 나와 있는 출력 형식 지정 문자 앞에 나와 있는 인수확장 기호도 아닙니다. 얘는 연산자예요. 이 부분. 자, 퍼센트 기호. 얘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렇죠? 정수 나눗셈에 대한 나머지 값을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원래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렇게요. 5 빼기 가로 안 해도 되겠죠? 네. 1은 5 빼기 2 곱하기 2 해서 우리가 1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곱셈과 뺄셈 두 번 처리를 안 하고 퍼센트 기호로 가세한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함축. 자,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얘는 세 번째에 있었고 얘는 네 번째에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10.C 패스 10.C 소스 한번 봤어요. 그렇죠? 자,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나머지 값. 그렇죠? 우리가 나머지 값 구할 알고리즘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짝서울수 구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법 변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연산자를 C 언어에서는 등장시킨 거예요. 자, 산술 연산자, 이항 연산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기호도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낭 연산자. 기호 옆에 뭐가 한 개 있어요. 그걸 다낭이라 그러는데 C 언어에서 깜짝 놀랄 연산자가 등장합니다. 자, 무슨 연산자냐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연산자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연산자 나오면 여러분 당황하시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시험에 나올 법한 연산자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낭 연산자 쪽에 있는 이 두 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딱 일씩이에요. 현재 상황을 일씩 증가,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예요. 그렇죠? 네. 자, 현재 어떠한 변수 값이 있으면 자, 이 변수 상태를 일씩만 증가하고 일씩만 감소해가지고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떤 기호?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자, 변수 이름 옆에 붙여줘요. 이 기호 옆에 딱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다낭 연산자예요. 만약에 변수 이름이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 다낭이란 뜻은 기호 옆에 처리 대상이 한 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X 옆에 플러스가 앞에 붙을 경우가 있고 뒤에 붙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선 뒤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 밑에 11.C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에 붙으면 먼저란 뜻이에요. 영어로 prefix, 그쵸? 네. 전위, 얘는 후위, postfix. 자, 얘는 증가연산자고 감소연산자예요. 자, 얘는 전위 증가연산자, 얘는 후위 증가연산자, 얘는 전위 감소연산자, 후위 감소연산자를 얘기를 하는 다낭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이 다낭연산자 X에 지금 10이 있는 상황에서 이 처리했을 때와, 그죠? 예, 요 밑으로 처리했을 때 여기 구별하시고 한번 결과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변수 인트 x에는 뭐가 있습니까? 10이 있네요. 그렇죠? 네. 자, 10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에 있는 y는 앞에다가 붙였을 때와 뒤에 붙였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x는 1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는 안 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10을 보유하고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얘가 뭐예요? 전위. 앞에 있으면 먼저예요. 먼저. 그렇죠? 네. 먼저. 나중에 더해라. 그렇죠? 네. 자, 앞에 있죠. 먼저 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플러스 플러스 x 처리하고 먼저 더하고 y에 x를 넣어주세요.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처리 한번 해볼까요? 아, 먼저 하래요. x가 10이 있는데 1씩 먼저 증가하래요. 11. 그쵸? 예. 자, y는 어떻게 해요? x의 값을 지금 넣으래요. 11. 그죠? 예, 먼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의 결과는 11과 y는 1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x가 지금 11이 있었는데 다시 10을 넣은 상태네요. 자,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굳이 이 의미를 따진다면 먼저 y에다가 x를 대입하고 x를 나중에 더해라. 1씩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x가 y에 들어가죠. 그래서 y가 x 10인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x는 x 플러스 1 나중에 10이었던 게 11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력 결과 x는 지금 뭐니? 11이요. y는 뭡니까? 하면은 10. 아, 이 슬래시는 주석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단항연산자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계연산자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둘 간의 관계, 2학년 산자에 있었죠? 자, 두 개의 산술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항상 비교는 둘 간을 해요. 세 개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둘을 비교하죠. 둘의 비교로 통해서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관계연산자, 작냐, 크냐, 그쵸? 예. 와 관련된 얘기죠. 자, 얘는 크다기요, 작다기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자, 우선순위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6번, 7번에 있죠. 그죠? 예, 6번, 7번에 있죠. 이게 관계연산자였죠. 자, 그러면 두 숫자의 관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숫자의 관계. x에 5를 넣고요. y에 2를 넣은 상태에서 5가 2보다 크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 관계연산자는 부등호 기호를 적죠. 그렇죠? 얘는 작으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작다 기호예요. 예를 들어서 5와 2를 표현했을 때, 그렇죠? 이건 틀린 표현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 나와 있는 얘 먼저 설명하자면 이 기호. 5와 2를 비교했을 때 5는 2보다 크니? 라는 표현이죠. 2는 5보다 작니? 라는 표현은 잠시 접어둡시다. 즉,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한테 일을 하면요. 5를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2는 5보다 작다가 아니고 5가 중심에, 5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5는 2보다 크다 라는 표현이에요. 기호예요. 크니? 라고 물어보는 기호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럼 반대 기호는요. 작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얘는 크다 기호예요. 초과 기호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초과미만 이상 이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표현은 어때요? 자, 5 더하기 2는 여러분 7이라고 대답하셨죠. 자, 그럼 5와 2를 비교했을 때 크니 하면 결과가 나와야죠. 자, 연산자는 뭐? 결과를 도출합니다. 자, 관계연산자의 경우에는 관계연산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5 더하기 2는 7이라는 숫자였지만 5와 2가 크냐 작냐를 또는 같냐 다르냐를 물었을 때는 결과가, 그렇죠? 동그라미 X, 그쵸? 참거짓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옳은 표현이에요. 참인 결과예요. 그쵸? 결과는 참이에요. 참. 그쵸? 네. 그럼 반대에 거짓도 있겠죠. 그쵸?
예, 저희가 아까 적었었던 이 표현을 했을 땐 이 표현은 뭡니까? 작냐 기호죠. 작다. 작니? 자, 그럼 대답을 해야죠.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연산을 하면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표현하는 판단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나오는 게 관계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논리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 언어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참거짓을 갖다가 표현하냐면 내부적으로 해요. 예, 상수는 없어요.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수화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참은 1로, 거짓은 0으로 표현해줘요. 한글로 참으로 나오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처리의 결과를 정수로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5는 2보다 크냐? 그러면 네, 맞습니다 라고 해서 1로 %D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고요. 0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결과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결과는요. 5는 2보다 크다. 맞습니다. 1 %D니까. 그렇죠? 5는 2보다 작니? 틀립니다. 0.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는이 아니고 는는입니다. 같으니는 시언어에서 는이 아니고 는는입니다. 주의하실 거죠? 네. 자, 시언어에서 이 기호는 뭐예요? 대입연산자. 그렇죠? 네, 그래서 는는 해야지. 관계연산자. 같으니 저 비교연산자예요. 그렇죠? 같은가. 자, OI가 같습니까? 아니요. 안 같아요. 자, 그러면 주의하세요. 다르니. OI는 다릅니까? 네, 달라요.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순서도에서는 간혹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또는 이게, 그쵸? 네. 순서도에서의 다르니,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기호고요. 자, 우리 시언어에서는 어떻게 다르냐가 느낌표는 같지 않으니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시언어 그리고 또 자바에서 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시언어로 표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야죠. 느낌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순서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땐 되게 애매모호해서 보통은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다르니. 그렇죠? 그래서 순서도 로직에서는 오히려 같으니라는 물음으로 참 거짓을 판단해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얘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정수 출력해라고 했기 때문에 참, 거짓, 참을 0과 1로 표현한 게 관계연산자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연산자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논리연산자. 자, 논리연산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컴퓨터 이진 논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논리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가 있고 이항 연산자가 있어요. 자, 논리 연산자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드릴 때 지금 얘기하는 논리연산자는요. 바이트 단위의 논리연산자예요. 바이트. 정확하게 바이트 단위의 논리연산자를 배우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인 논리연산, 원래 논리연산의 종류는 논리 부정, 논리 곱, 논리 합이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논리 부정, 그렇죠? 그리고 논리 합, 논리 곱처리, 곱연산, 논리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관계로 영어로 적어드릴까요? 난 연산이 있고요. 네. and 연산이 있고요. 오와 연산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시연어의 연산자로는 어떤 기호를 씁니까? 부정은 같지 않으니가 느낌표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단학연산자에 있습니다. 참이 아니니? 그러면 거짓이죠. 거짓이 아니니? 그러면 참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곱은 뭡니까? M% 기호 2개. 그죠? 키보드에 7자 위에 있죠. 자, 그럼 논리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키보드에 원합 표시 위에 이렇게 파이프라는 기호예요. 이걸 2개를 적습니다. 이게 오와 또는이에요. 그죠? 예. not and 오와 그리고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라도. 자, 그러면 이런 논리 연산자는 어디다 쓸까요? 앞에 나와 있었던 관계 연산자를 좀 더 복잡하게 할 때 우리 코드에서 문제화해서 보여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논리 연산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 문제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어떠한 조건식이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조건식이 한 종류가 있고 조건식이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을 때 이런 두 조건식 사이에 and와 or를 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따져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져줄 수도 있죠. or. 자, 대부분은 이 조건식을 앞에 있는 관계연산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13.C 코드에는 패스 13.C 코드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죠? 예. 자, 변수를 많이 줬네요. month 변수, day 변수, birthday 변수, January의 JAM 변수, int 변수네요. 정수 공간을 저렇게 4개나 만들어라. 그죠? 4개를 만들고 month에는 1, day에는 10이라는 값을 넣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birthday와 January의 JAN 변수에 뭔가 처리해서 결과를 넣고 출력하세요. 어떻게? 정수. 정수 변수니까 정수로. 그죠? 예. 그래서 정수 공간에 어떤 값이 처리되는지를 살펴보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는 오른쪽에 봤더니 and 기호와 오와 기호가 보입니다. and 그리고 둘 다 참일 때만 참의 결과가 나오고요. 둘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 즉 조건을 까다롭게 따질 때와 느슨하게 따질 때.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특징은 결과도 참거짓이고요. 연산의 대상도 참거짓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걸 바이트 단위로 바라보는 게 not and 오와 이건 단항에 있고 얘네들은 이항이에요. 자, 그럼 이항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는 우선순위 자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 가로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 는는 같으니라는 걸 앞에서 본 관계연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처리하고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즉 조건식 1.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도 조건식 두 번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조건식 첫 번째를 먼저 처리를 하고 조건식 두 번째를 처리하고 나서 중간에 and 처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박스로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먼저인 걸 먼저 처리하고 나중으로 나간다는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 는는 뭐예요? 같으니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네, 는는 같으니. 자, 볼까요? 자, month에 뭐가 있습니까? 1이라는 수가 있죠? month. 자, month에는 1이 있고 day에는 10이 있는 상황인데 이 변수의 month에 1이 8과 비교했을 때 같으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답을 뭐라 그럴까요? 조건식 1은 1이 8과 같으니 아니요, 달라요. 그렇죠? 그럼 조건식 1은 거짓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day가 지금 뭐가 있죠? 10이 있죠. 10이 19와 같으니 아니요, 거짓이요.
and는 뭡니까? 둘 다 참이어야 참인 논리, 그렇죠? 연산자잖아요. 그래서 and. 그리고 얘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결과를 and 처리하면 거짓이 나오죠. 자, 그러면 거짓을 벌스에 넣습니다. 여기는 정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의 정수값 0. 그렇죠? 여기 출력이 결과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오화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오화. 자, 오화는 months가 1인데 1과 1이 같으니 했더니 참이 나와요. 그리고 day가 1인데 day는 원래 10이었거든요. 10과 1이 같으니 아니요, 거짓이 나와요. 자, 오화 또는 둘 중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참이죠. 그렇죠? 예, 참이 JAN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참이 1. 되는 거죠. 1. 그렇죠? 자, 이 논리 연산자의 경우에는 C언어 내부에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일 경우엔 1, 거짓일 경우엔 0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출력을 그쵸 표현을 십진정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연산자 부분 나오는 부분 처리에 있어서는 자 뒤에 제어 부분 조건식 구성하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의미 있게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자, 연산자 너무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축에 속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표현식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게 논리값. 그렇죠? 논리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2학년 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논리연산자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입연산자 부분이어서 변수에서 대입문에서 우리는 이미 대입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패스 14.C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대입연산자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대입연산자는 우리 앞에서 표 봤을 때 우선순위 어디에 있었냐면요. 3학년산자 보다도 밑에 이 14번 레벨에 있었던 게 이 는 대입연산자예요. 그런데 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뭔가 기호가 있었죠. 이게 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연산자 부분과 복합적으로 표현해서 시언어스럽게 줄여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복합연산자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얘기도 한번 할 겸 그리고 대입연산자의 증가연산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겸 14번 코드 한번 봐볼게요. 자, 정수 A에는 1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 자, 그럼 그 10을 가지고 우리가 1 증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1이 되고 12가 되고 13이 되고 14가 되고 그렇죠? 1씩 증가를 시킬 건데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누적 처리잖아요. 인크리먼트 하나. A가 10이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프린트F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A가 지금 10이 있는데 그 10을 1 증가시켜가지고 다시 저장하여라의 는 대입연산자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R밸류가 왼쪽에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정말 자세히 배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변수 A의 A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고요. 거기에 지금 10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A는 A 더하기 1 하면요. A에 지금 10이 있으니까 CPU로 가지고 가서 10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11. 자, 11이 어떻게 해요? 11이 10으로 들어오는 거죠. 11.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출력해요. 그렇죠? 출력했더니 11이 출력되겠죠. 11. 결과가 11입니다. 11.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11. 여기에는 11. 그렇죠? 네. 11의 A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예, 이걸 복합연산자라 그래요. 이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플러스 는. A를 또 한 번 적기 싫어서 이렇게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적습니다. A에다가 1을 다시 더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11이었던 게 12가 됩니다. 그러면 출력하면 여기 어디예요? 11 출력. 이어서 12가 출력되는 거죠. 지금 상황 10이니까. 자, 그런데 1 증가하는 건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즉 전이 증가 연산자, 후이 증가 연산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미콜론이에요. 한 문장 내에 증가 연산자가 단독으로 있을 때 전이와 후이는 같다예요. 같음. 그렇죠? 한 문장에 다른 더하기 빼기 섞여 있지 않고요. 단독으로 쓰일 때 전이와 후이 연산자는 같기 때문에 얘도 13이 되고 출력 결과 13이 출력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장 A 뭐 나중에 더 할 게 없죠. 먼저 할 게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14까지 변경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4. 자, A를 4번 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코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보시는 거라 좀 낯설지만 14.C에서 우리 복합연산자 설명하면서 전이 후이 연산자가 단독으로 쓸 때 뭐보다 먼저 할 게 없고요. 뭐보다 나중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 4개가 지금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건연산자 정도를 살펴보고 저희는 이 3장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3항 연산자를 조건연산자라 그래요. 왜 3항인가요? 처리해야 할 게 3개예요. 처리 대상이. 항 첫 번째가 있고요. 항 두 번째가 있어요. 항 세 번째가 있어요. 순서도에서는 보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얘네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호가 2개가 쓰여요. 물음표와 자, 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콜론. 세미콜론은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이거는 문장의 뜻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3학년산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물음표와 콜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처리되냐면요. 3항인데 처리의 내용은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즉, 첫 번째에 있는 이 항을 조건식으로 봅니다. 조건식 하면 앞에서 관계, 논리 봤을 때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이 나와요. 그렇죠? 네. 자, 조건식은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는데 참일 경우에는 이 항 두 번째로 가서 처리하고 끝나요. 자, 거짓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일 경우에는 이 세 번째 항으로 처리를 이동을 해서 처리하고 끝나요. 그렇죠? 예. 조건을 따진다. 그래서 뭐예요? 조건 연산자예요. 개수는 3항인데. 자, 이게 이제 뒷부분의 선택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이 패스 15.C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두 정수가 있는데 두 정수를 비교해서 큰 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작은 걸 출력할 수도 있겠죠. 자, C 언어의 심플한 표현 이렇게 나갑니다. 한 줄이면 되네요. 가로는 안 쳐도 됐지만 쳤고요. 자, 보시면 연산자 우선순위는 제일 낮은 등. 자, 오른쪽에 처리한 결과. 그렇죠? 예. 처리한 결과를 나중에 맥스에 넣어라. 여기까지입니다. 세미콜론 앞에.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맥스 변수에다 넣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int max. 자, 정수형 변수에 넣고 그 정수값을 출력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프로그램 뭐라고요? x와 y에 있는 변수 중에 큰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부등호 바뀌면 작은 값 출력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막연산자 표현 볼까요? 자, 그러면 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해서 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물음표. 그리고 x 두 번째 항, x 변수, 콜론, y. 자, 이렇게 신경 쓰고 제가 칠판에 하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가 주관식 필답형.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칠판을 적어요. 안 그러면 코딩 화면 보여주고, 그렇죠? 바로 코딩하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항과 관련된 처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뭐 있습니까? 라고 하면 x에 지금 숫자 5 있죠? 5. y에 뭐 있습니까? 2 있죠? 자, 5와 2를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크니. 자, 답하세요. 자, 저거의 결과는 뭡니까? 5와 2를 비교했을 때 이 조건식의 뭐예요? 결과 뭡니까? 5는 2보다 크니? 네, 큽니다. 참. 자, 색깔 동일하게 갑니다. 참일 경우에는 어떻게 가요? 두 번째 항, 여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끌고 나온다. 자, 그래서 x 끌고 나왔습니다. x 끌고 나왔어요. x 변수 뭐 있죠? 5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의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변수를 어디에 넣어요? max는 5 세미콜론 처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max 결과에는 5가 담기고요. 출력을 했더니 결과가 5 나오죠. 그렇죠? 예. 결과는 5가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큰 값은 5 맞네요. 만약에 다른 숫자를 예제를 들으시거나 부등호 방향 변경하면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막연산자, 조건연산자까지가 주 시험 범위의 연산자, 2항 연산자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자, 화면 정리하시고 네. 다음 슬라이드는 비트 연산자와 기타예요. 기타. 자, 기타라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기타는 뭐냐면 부류를 할 수 없는 단항 연산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언어에서는 되게 실제적으로 코딩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낯선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비트 연산자 부분과 뭐예요? 사이즈 오브 캐스트 주소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곱셈 연산자 아닙니다. 대부분 이 기타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 처리, 1차 연산자에 속해요. 그렇죠? 네. 우리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로도 C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코드 몇 개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어디서 봤는데 이거와 이거 다른 겁니다. 비트 레벨. 비트 연산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C 언어 6개의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굳이 비트 연산자까지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요. 자, 2기호와 2기호는 여러분 곱하기와 나누기 처리를 좀 빨리 비트 레벨에서 하기 위한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비트 연산자인데 저희 예제에서 살펴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타 연산자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이즈 오브 이거 함수 아니고 연산자고요. 캐스트 연산자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 연산자 안 볼 겁니다. 자, 패스 16.c. 요 정도 살펴보면 됩니다. 자, 프린트F에서 이쁘게 결과 출력하고 있고요. 자, 정수로 보여줘라 해서 퍼센트가 몇 개,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인수를 여기에 출력하는구나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보이죠?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냐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자료형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보여주는 연산자예요. 크기. 바이트 단위로 보여주는. 자, 여러분 저희가 자료형 공부하면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계획이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영역은 아니지만 시언어는 뭔가 메모리 계획을 크기로 합니다. 그래서 크기 측정하는 거예요. 인트 크기의 측정을 해요. 인트 자료형의 특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를 바이트 단위에
그렇죠? 네. 메모리 크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오브 다음에 자료형 또는 변수명 적으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인트가 진짜 크기가 컴퓨터 내에서 몇 바이트인지 보여주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트는 4바이트고요. 플로트도 4바이트고요. 네, 더블은 8바이트고요. 캐릭터는 한 칸 1바이트라고 결과에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자, 16.C 코드는 부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저 산술 처리도 아니고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C 언어에 그죠? 기능 중에 메모리 측정하는 기능의 연산자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의 크기를 계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C 언어 문법에서는 의미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그런 능력을 프로그래머 자질로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더라도 프로그래밍은 메모리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17번 이거는 꼭 시험 문제가 언젠가는 나오고 표현이 됐을 때 좀 난이도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좀 전에 산술연산자 코드를 배웠죠? 처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일 어려웠던 게 나누기와 나머지죠. 자, 그중에 나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속에는 실제적으로 정수는 정수끼리 연산되고요. 실수는 실수끼리 연산이 돼요. 그죠? 정수와 실수가 짝이 안 맞게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고요.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예요. 그죠? 그런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도 배우시는 거고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배워온 거예요. 자, 인트는 정수. 둘 다 정수예요. 정수형 변수네요. 자, 정수형 변수인데 정수형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5 나누기 2는 5 나누기 2는 2.5가 답이고 싶었는데 2.5를 못 하셨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F인데요. 예. 나는 결과를 2.5를 얻고 싶어요. 그죠?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컴퓨터에서는 컴파일러가 번역기가 연산과 관련해서 연산의 타입을 결정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정수라는 자료와 정수라는 자료를 산술 처리하면 결과가 정수 나와요. 자, 연산자 종류 뭐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배웠네요? 그쵸? 네. 이거 말고도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작냐, 크냐, 그쵸? 네, 그것도 연산 결과는 다르지만 산술 연산만 지금 얘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실수. 2학년자에서 소수점이 있는 애들도 실수와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와요. 소수점이 있는.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 나누기 2를 합니다. 5 나누기 2. 그죠? 정수 나누기,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해요.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인트.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5 나누기 2는 정수의 목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를 어떻게 해요? 출력 %D로 출력을 하실 수 있죠. 답은 2라는 거죠. 그렇죠? 예. 2. 결과 2입니다. 2. 그죠? 예. 결과 2. 2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5 나누기. 정수의 나눗셈. 자, 그런데 2.5를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 메모리 공간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렇죠? 네, 바꿀 수가 없어요. 미리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더블 x 쉼표 y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죠. 이미 얘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정수 상태를 유지하는 애를 더블로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트 연산자라는 걸 씁니다. 자, 얘는 여기에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형균한 연산자. 캐스팅. 그 역할에 맞게 캐스팅하는 거예요. 너 인트지만 이번에 더블해라 이겁니다. 원래 너 인트지. 그런데 더블로 캐스팅하겠다, 이용하겠다예요. 가로 열고 여기에다 자료형 적으시면 돼요. 아, 너 원래 인트였는데 내가 이번에 더블로 변신시켜 줄게. 캐스팅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갈까요? 실수, 나누기 실수를 하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원래 x는 뭡니까? 5였어요. 그쵸? 예.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5 나누기 2를 하면 2.5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로 열고 더블 가로 닫고 그렇죠? 단항연산자기 때문에 먼저 처리돼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이쁘게 못 적습니까? 더블. 이쁘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단항연산자. 그렇죠? 예. 얘가 변신을 합니다. 그래? 너 5였는데 더블로 해? 그러면 5.0이 돼요. 0.0000000. 그렇죠? 네. 5.0 나누기 얘도 뭐예요? 2.0 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누기 시키는 거예요. 나눠라. 그러면 실수 나누기 실수는 더블 나누기 더블은 결과가 뭐가 나와요? 더블. 그렇죠? 네. 더블 나누기 더블은 더블형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얘네는 끼리끼리 연산을 해요. 같은 타입으로. 그래서 2.5가 나와요. 자, 출력하세요. 그러면 %F이기 때문에 %F예요. 2.5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2.5. 더블 나누기 더블은 더블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5가 찍힐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산식 중간에 이런 캐스팅 연산자가 있으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 문법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예제의 17번 예제로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기타 연산자까지, 비트 연산자까지는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3장 연산자 부분에서 최소한 우리 C코드를 배우면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연산자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연산자 부분을 C 언어 진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하면 6시간 정도는 해야 합니다. 꼼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C죠. 자,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예제에서 이런 다양한 연산자가 나왔을 때 표현에 낯설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함축적인 의미를 잘 설명했을 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실제 데이터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리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장에서는 뭐예요? 자, 제어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C&I 특징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 제어와 관련된 부분도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게 비단 C 공부만이 아니고 자바 코드 공부하시는데도 동일한 문법 적용되는 기초 부분 문법, 신텍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공부가 그냥 알고리즘 전반적인 부분 공부하는 건 순서도에서 로직, 알고리즘, 처리 방법, 구현,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하시는 거고요. 방향성, C나 자바는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코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시면 감점인 거예요.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하시고요. 시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건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반복 수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지금 인강에서 좀 촬영을 해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용 강의로 여러분 C특강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강좌에서 C 마저 배워볼게요. 이제 본격 C 알고리즘 코드를 구경하실 수 있는 4장일 거예요. 자, 제어문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